그 외에는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미분이 수투에서는 자 수투에서는 미분 방법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분 방법론이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미분식을 우리가 미분에서 배우는 하나의 공식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미분법 아는 것이 뭐냐면 d dx fx 곱하기 gx 더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더하기는 따로따로 하면 될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f'x gx 플러스 fx g'x 얘를 얘하고 얘를 거의 세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f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f'g fg'. 왜? 얘의 미분의 역개념이 적분이잖아요. 얘를 적분하면 f'g 플러스 fg'을 적분하면 fx, gx가 나올 거다. 대신 적분상수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트로 기억을 해야 돼요. 됐니?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fg, f'g, fg'. 세트다 이거지. 미분 적분 간의 관계.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왔어. 그럼 얘를 생각을 해야 돼. 세트로. 그랬어요? 미분은 너희들이 어렵잖아. 왜? 미분은 연산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근데 적분은 그게 연산으로 되긴 하는데 그거를 바로 봐서 연습을 하자는 게 목적이야. 연습해 볼게요. x, fx 미분 하게 되면 미분 그대로 미분 얘를 보는 순간 x, fx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거지. 얘를 보면서 얘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분 쪽에서 얘가 미분이 얘를 어떤 놈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건지를 생각을 해내야지 얘를 적분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거지. 수트에서는 딱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수트에서는 이 정도. 해볼까요? 뭐 그런 문제가 여기 있네. 46번 fx 더하기 x fx 프라임 x 보이나요?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요거는 어디 썼다고? x fx를 썼다고. 얘를 적분하면 x fx 얘를 적분하면 gx 다시 말해서 gx라는 것은 적분하면 x fx 적분한 것이고 플러스 c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이게 먼저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면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편하게 풀어진다 이 말이야. 됐니? 한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71번입니다. fx 더하기 x-1 f 프라임 x 이를 보는 순간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보여야 돼. 모르겠으면 한번 써보고 시행착오 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얘는 어디서 왔을 거야? 적분에서 왔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얘를
자, 스몰 x 대신에 라지를 쓰는 것은 우리끼리 약속이야. 공식적인 표현 아닙니다. 원래는 부정적분 형태로 써줘야 돼. 얘는 x-1 fx에서 왔을 거다 이거지. 원수 C. 모르겠으면 미분 한번 해보면 되지. 미분 그대로 미분. 맞네요. C는 사라졌을 거고. 이런 C를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르면 된다 이거지. 수투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곱미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미적 가면 공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미분에서 나오는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적분에서 그렇게 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적분 방법론을 배우긴 하지만 얘도 적분 방법론을 배우긴 하지만 우리는 뭘로 생각할 거냐면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요 식이 나왔을까? 어떤 식을 적분했을 때 이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 문제는 기억부터 알려줬어. 우리가 너희들이 하기에는 이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억에서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hx라는 것은 hx는 이것이면 프라임은 g랑 같다 이거야. 이게 요놈을 선생님이 gx 중에 라지 gx 중에 요놈의 부정적분 중에 한 놈을 요놈을 쓴 거지. 적분상수 C만 빼는 거야. 그래서 요놈 미분하면 요놈이 나오겠다. 그대로 연습시킨 겁니다. 니은은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0을 가지면 fx가 이 식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진단 말은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고 f 마이너스 1은 0이 되느냐 0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요런 미분하면 a 구하고 0 마이너스 1 주면 b 구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네. 이 문제는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 문제야. 문제는 디귿입니다. 디귿. fx가 0이면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이거야. 방정식이 이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야. 왜 그러냐면 얘는 약간 식이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보통 1번처럼 니은처럼 있는 식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거든. 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 방정식의 문제, 주로 방정식의 문제야. 요 문제는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중에 하나야. 자,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유사한 개념이고 사이값 정리는 그 사이를 지나간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gx는 0이라는 것이 gx는 0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첫 번째로 내가 사이값 정리를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를 이용했다는 말은 요게 G0하고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그 애를 지나간다 이 소리야. 그림이 연결이 됐으니까 요 사이를 지나간다가 사이값 정리야. 0하고 1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 돼. 다시 말해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는 말은 G0하고 G1을 실제로 구해봤더니 음수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G가 어디 있어? G가 지금 저기다가 0을 넣었어. 근데 F0은 0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F 프라임 0은 프라임 0은 안 나왔네요. F 프라임 0은 어디에 있어? F 프라임 0은 얘죠. 얘 안 나왔어. 니은하고 별도입니다. 별도야. 안 나왔어. 그래서 얘는 현재 문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야. 두 번째로 로레 정리는 뭐냐? 로레 정리. 자, 로레 정리는 뭐가 우선권을 갖냐면 그래프가 G0하고 G1이 같다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로레 정리는 뭐라고? G0하고 G1이 같으냐부터 확인하는 거라고. 같게 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0하고 1이 있는데 얘가
같은 값이더라 이거지. 값이야 값이야. 값이야 값이야. 값이 국어 국어를 못해요. 아니 값이야 값이가 국어까지 가야 돼. 값이 같으면 그래프가 미분 가능이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오든가 내려갔다 올라갔으니 프라임 값이 존재하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해야 되지. gx가 어디 있냐면 gx가 지금 요놈이 gx야. 그럼 G형을 넣었더니 G형은 어디냐? 지금 맞나? gx는 0은 f의 0이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넣었더니 뭐가 돼? 0을 넣었더니 자, 로렌이 설명했습니다. 자, G0하고 G1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G'C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요놈이 이렇게 되면 G'C가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 중에 지금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GX가 0인 G0하고 G1이 조사해서 음수냔 말을 하는 거고 GX가 0이라는 것은 로레 정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GX가 0이라는 말은 요놈이에요. 요놈. 틀렸지 지금. GC가 0이라는 거라고. 그럼 한 차원이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로레 정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GC가 0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G0하고 G1이 같냐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GX가 0이라는 말은 프라임이 0이니까 한 차원이 올라갔다고. 라지 G형하고 G1이 같으냐부터 확인한다고. 라지 G형은 어디 있냐면 라지 G형은 요놈이에요. 요놈. GX가. GX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C가 되고 여기다 1을 넣으면 C가 되고 그래서 요놈이 같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알겠니? 얘가 0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식은 아니지만 연결된 식을 라지 G형하고 G형이 라지 0하고 라지 G형하고 라지 G1이 같으면 G를 미분한 스몰 g가 0이 되는 것이 범위 안에 있다라가 로레 정리라고. 그럼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G형과 G를 판단해야 되는데 요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라디치를 해요? 로레 정리가 뭐냐면 FA랑 FP가 이거이면 F'C가 0인 게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야. 적어도 하나. 그럼 우리가 결론이 누구야? 얘가 결론이잖아. 근데 이 문제의 결론이 누구야? GX가 0인 놈을 찾는 거라고. 요것이 0인 거 있냐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차원 올라가야지. 라지 GA하고 라지 GB가 같음을 찾고 나면 스몰 GX가 0인 게 존재한다라고 넘어가는 거라고.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지금. 됐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우리는 이 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우리한테 배울 수 있는 수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형태가 이거고 곱하기 형태 중에 우리가 이 형태 말고도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디서 왔을까? 적분적으로 두 개가 이런 함수는
연결고리가 분명 뭔가가 있긴 있어. 두 개의 식이. 그럼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미분해서 이게 왔을까? 요 놈을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적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요 식은 어디서 왔을까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식은 대부분 어떤 함수냐면 대부분 다항함수 형태가 많아요. 다항함수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적어봐도 되겠네. x제곱 fx를 한번 적어볼게요. 미분을. 그러면은 2x fx 플러스 x제곱 f'x.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식이 여기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줘야 된다고.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겠지. 근데 사실은 얘는 좀 더 잘 보여 얘보다. 얘가 더 안 보여. 얘가 좀 더 안 보여. 됐어요? 너희들이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 fx, xfx는 안 나오겠지.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붙어있을 거니까. 됐어요? 다음에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나와. 이거는 미적에서 나오는 목미분입니다. 뭐 다른 거 해볼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 다항함수 1차, 2차 뭐 끝난 거 아니야? 상수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상수는 의미가 없고 어? 뭐 EXFX 한번 해볼까? 사실 EXFX도 의미 없는 이 상수는 어차피 여기다 곱하기만 할 거잖아 지금. 여기가 곱하기만 할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이 빼놓고 문제 푼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정도의 문제가. EX 하지 말고 X를 합시다 그냥. 요놈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1 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fx. 뭔가 의미가 있다 느낌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2x 플러스라고 x제곱 플러스 x가 관계가 있네. 대놓고 이 관계가 보이는 것은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관계가 좀 잘 안 보이는 것이 힘들었다. 1차가 제일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 2차는 뭐 느낌 있잖아. 2x 플러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하고 느낌 있다. 아,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고민하면 우리는 생각이 낼 수 있다. 요거 하나에 알겠어요? 미분적인 생각을 역으로 해라. 요 하나 하고, 오늘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뭐냐면, 우린 정적분하고 넓이하고를 조금 관계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정적분을 구할 때,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한다야.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한다야. 그럼 차이점만 알면 되겠네. 정적분은 x축 위에는 양수, x축 안에는 음수. 넓이는 양수, 다 양수가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정적분은 얘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존재하는데 얘는 다 양수로만 간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뭐 그래프가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원래 보통 곡선이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여기가 A이고 B이면, 정적분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여기가 A이고 B이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 형태가 나올 거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식은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을 할 거고, 얘 넓이는 A 더하기 B로 갈 거니까 우리는 얘를 구할 때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구하되 C부터 B까지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구해라. 요 소리가 되겠죠.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2b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지. 기억하세요. 2b만큼 차이가 발생해. 여기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보다는 당연히 어쩌겠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에 대한 생각이면 넓이에 대한 생각으로 본다 하면 x축과 둘러싸인 넓이인데 위쪽은 양수고 아래쪽은 음수야. 됐니? 그래서 두 개가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두 개가 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개가 다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분명 하겠죠. 첫 번째 어떨 때 같다? 어떨 때 같다? fx가 뭐다? 양수이면 같겠죠. 음수면 왼쪽은 양수고 오른쪽은 음수가 되잖아. 아니 정적분은 밑으로 가면 음수잖아.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의 절대값은 음수잖아. 같은 경우는 fx가 무조건 양수인 경우가 맞다고 해? 됐어요? 그래서 요놈의 2배의 요놈을 가지고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 차이가 얼마냐? 음수가 되는 부분에 2배가 되겠다 이 말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배 b부터 c까지 fx dx의 절대값이 되겠다. 음수인 부분이 2배가 차이 난다. 마이너스 2의 b부터 c까지 fx dx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하고 정적분은 차이가 분명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떨 때 같을 거냐? 양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양수이면 같겠고 만약에 차이점은 얼마가 차이가 날 거냐? 양수인 부분은 날릴 것이고 음수인 부분만 2배가 될 거다. 이 논리는 그냥 절대값에서 그냥 맨날 쓰는 논리야. 어떤 절대값이든 쓰는 논리라고. 이해되니? 절대값이랑 많이 나오면 양수는 관계가 없어. 근데 음수인 것은 반대가 되니까 요놈의 2배의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 이 정도는 무조건 어떤 내용이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연결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정적분하고 넓이는 어떨 수가 있다?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다 이거야. 뭐만 차이가 난다? 양수인 부분은 관계없지만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우리는 계산해서 양수화시켜서 계산하겠다 이거야. 했니? 그러면 우리는 얘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이용한 거지. 됐습니까? 근데 정적분을 구할 때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적분이 쉽냐? 이게 우리가 정적분하고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넓이를 구하는 게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정적분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넓이를 이용하는지가 대한 생각이 되겠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직선입니다. 직선. 곡선은 우리는 무조건 못 구해. 곡선은 무조건 못 구하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직선에 대해서만 우리는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뭐만? 직선만 우리는 정적분을 구할 때 넓이를 이용한다 이거지. yfx가 직선일 때는 넓이를 이용하여 정적분을 계산한다가 된다 이거지. 그게 더 쉬울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선 중에 나오는 직선은 상수수열하고 절대값 그래프 정도가 나온다 이거지. 상수하고 절대값은 우리는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됐니? 문제를 보는 순간 아하 얘는 넓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그런 게 좀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9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
요거 하기 전에 요것부터 해볼게요. 요런 거. 자, 뭐 3부터 10까지 e dx 얘를 가지고 굳이 정적분을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넓이를 생각하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굳이 이게 빨리 판단해야 돼. 빨리 판단이 아니라 뭐 둘 다 관계 없습니다. 정적분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이적분 관계로 풀어도 되지만 직선일 때는 넓이를 정적분에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단지 위아래 이용이라는 것은 넓이와 정적분이 바로 되는 건 아니야. 양수일 때는 이퀄이 되는 건데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해도 된다고. 2가 지금 7개 있다 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다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도 지금 얘가 적분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식이, 자 요것부터 판단해야 돼. 적분은 우리가 적분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분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의 식이 적분 변수에 관한 식이야. 적분 변수가 t식이면 안에 있는 식은 t에 관한 식이야. 근데 정적분은 이 적분 변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0하고 x를 넣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론 중에 인테그럴 fx dx랑 인테그럴 ft dt는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fx tx는 x에 관한 식을 x로 부정적분하라는 소리고, 인테그랄 ft dt는 t에 관한 식으로 부정적분하라는 소리야. 됐니? 그럼 왼쪽은 t에 관한 식이고 오른쪽 식은 왼쪽 식은 x에 관한 식이고 오른쪽 식은 t에 관한 식이야. 다른 식이라고 해. 결과 같은 거 아니에요? x 같냐? 다르다고. 물론 적분 상수가 있어서 또 달라지긴 하는데 적분 변수가 부정적분은 그 적분 변수로 표현이 될 거라고. 부정적분은 적분 그 변수로 표현이 될 거고, 대신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어쩐다고? x 대신에 a하고 b를 넣을 거니까 사라진다고. 그래서 두 개씩이 같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오는 기본 연산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오잖아. 0부터 1까지 x 뭐 이런 문제지. 0부터 1까지인지는 모르겠고 뭐 그거는 0부터 1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x 세제곱을 할까요? dx 0부터 1까지 하면 좀 애매한 단어가 돼버리니까 2부터 3까지를 합시다. 플러스 인티그럴 x가 아니라 t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넣을 것 같으면 이 적분변수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적분변수 x로 넣고 계산해도 관계 없는 식이 돼서 두 개를 합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랬더니 다음은 돌아가면 다시 이 문제 들어가면 적분변수가 t입니다. 그리고 안의 식이 t에 관한 식인데 직선이야. 그리고 양수야. 직선이고 양수야.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 거야? 둘러싸인 넓이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1,t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고, 요놈을 0부터 x까지 0은 구간이 0은 여기 있을 거고 0부터 x는 지금 x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겠네. 이 그래프는 확실하고 이 그래프는 확실하고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x를 범위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음수인 경우도 확인해야 되네. 정확하게는 음수인 경우도 해야 되는데 양수인 실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 범위만 하면 되겠지. x가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면 요놈이 x야. 요놈의 x니까 우리는 요놈의 정적분은 요 넓이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뭘 이용한다고? 넓이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f 왼쪽식을 fx라고 하면 fx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요 넓이 1 마이너스 x의 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래 되겠네요.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면 요 넓이가 되겠네. 요 넓이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fx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요 놈을 가지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그릴 거고 1보다 크면 이 그래프 그릴 거고 그럼 왼쪽에 식이 나왔고 오른쪽 식하고 x하고의 실근에 대한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어디서 실근이 나올 건지 판단하고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적분을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이고 정적분을 넓이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도형만 우리는 풀 거냐면 직선으로 된 도형은 정적분을 풀 때 넓이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다음 여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를 잘 그리고 해석을 재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쉽게 끝나는 겁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되겠네.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는 무조건이야. 모르겠으면 0점 분리법입니다. 범위를 나눠. 첫 번째 요식을 우리는 풀 때 자, 요놈을 gx로 놓으면 자, gx가 x-1 x1 x-a라고 본다 하면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은 부분과 x가 a보다 큰 부분으로 나눈다 이 말이고 x가 a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가 뛰쳐나와서 마이너스 gx가 될 거고 x가 a보다 크면 얘는 그대로 그려진다. 앞으로 기억하자 이 말이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절대값의 왼쪽은 음수 형태가 나와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gx x축으로 뒤집어진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절대값 그래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 그래프가 1하고 a가 있는데 1하고 a가 위치가 정확하지 않네요. 1하고 a가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1이고 a든 그 a보다 왼쪽은 뒤집어서 그릴 거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지겠다. 이런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 거라고. 왜? 우리 정적분 할 때는 넓이를 이용을 할 때 넓이적인 개념하고 정적분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얘는 정적분을 풀 거야. 그럼 fx를 그리자는 게 목적이 되고 절대값 그래프는 지금 여가 1이고 a이면 a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그린다고? 뒤집어서 그리고 a보다 큰 애는 그대로 그릴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쉽다고 이제 이런 것도 쉽게 보여야 된다고. 3보다 작은 쪽은 뒤집어서 그릴 거고 3보다 큰 쪽은 어떻게 그릴 거야? 그대로 그릴 거라고. 그럼 원래 그래프 안에 절대값 없을 때 그래프 그려놓고
3보다 작은 건 뒤집어서 그릴 거고 3보다 큰 것은 원래대로 그릴 거다 이거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겠지. 자, 얘는 0점 분리법이 이제 아까는 A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졌지만 얘는 2, 3을 기준으로 보면 달라지니까 2, 3의 바깥쪽 범위야. 2, 3의 큰 쪽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2, 3보다 커버림 2, 3 바깥쪽은 양수니까 그대로 그릴 거고 2, 3 안쪽은 부호가 달라지니까 반대로 그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2부터 3까지는 뒤집어서 그려줄 거고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그릴 거다 이거네요. 이 그래프가 그냥 쉽게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2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뒤집어서 그릴 거고 2부터 3까지는 뒤집어서 그릴 거고 이 바깥쪽은 그대로 그릴 거다. 됐습니까? 1, 3이 좀 더 재밌긴 하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자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적분을 기본 연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는 문제들은 절대값을 씌워줄 건데 절대값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그냥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쉽게 될 거니까 우리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만 빨리 그리면 될 것이다 이 말이고 정적분하고 넓이의 관계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정적분은 우리는 정적분하고 넓이는 차이점이 x축 위하고 아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범위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을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런 말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을 할 때는 요 정적분에다가 부호를 반대를 써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이야. 흐름 이해됩니까? 이 정도만 알면 수투 정적분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